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롱장입니다. 제가 무리를 하다가 오버를 하다가 살짝 저 혼자 살짝 죽다 살았는데 다행히 그 질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멀쩡해서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요번에 장관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하필 발표하는 날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좀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 유의하셔서 아무 일도 없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정말 깝치고 다닐 때는 건강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돈 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완전히 갈아 넣고 제 인생을 포기해도 돈이랑 안 바꿔지니까. 왜냐면 돈돈 하면 그게 문제거든요. 돈돈 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발악을 해도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돈 하지 않거든요. 적절히 하죠. 더 벌고 싶으니까. 그런데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것 같고, 참 사람이 멍청한 게 아플 때마다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 장관 회의에서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목조목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원희룡 장관님이 이제 들어오신 이후에 하는 행보를 봤는데, 모범생 스타일 맞아요. 뭔가 보고서에 뭐가 하나가 들어가면은 그거 하나하나 신경을 써요. 물론, 뭐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고.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원희룡 장관님은 엘리트 출신이다. 엘리트 오브 엘리트다. 1등이다. 1등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장점, 단점을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너는 원희룡 장관님을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면이 있냐? 지금 규제 푸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결국엔 규제 풀어줘서 시세 올려줄 거니까 네 편이라 이런 거냐? 전혀 아니고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면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한 번에 끝내드릴게요. 그럼 옛날에 김현미 장관님이랑 원희룡 장관님이랑 비교해 보실래요? 아니면 변창흠 장관님이랑 원희룡 장관님이랑 비교해 보실래요? 느낌이 오시죠? 어차피 정치인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대통령님도 사람들이 마음에 쏙 들어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치는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토부 장관에 누구누구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분이 그 자리에 가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정치니까. 어쨌건 정치공학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은 원희룡 장관님의 생각과 방향성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시장 자체가 대외 경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금리의 불확실성,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정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이에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수급은 여전히 안 맞지만 그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내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 정부가 5조 원 PF 보증. 뭐냐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보증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은행들이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주냐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은행들은 여러분 사채업자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대출 받기로 하고 거절 당해 보셨어요? 저는 지난 정권 때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서 법을 바꾼 것도 아닌데 은행이 발 빼면서 제 대출을 해주기로 해놓고 발을 뺀 적이 있어요. 김포 아파트 때문에. 저 그때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은행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 비슷한 사건이 제 주변에 계신 분이나 수강생 분들 중에서 꽤 나왔어요. 대출 해주겠다고 하고 안 나온 거. 이서까지 하고 왔는데 딴 얘기하는 거. 정작 갔더니 꺾기 하는 거.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은행을 통해서 비교해서 대출을 해준 데가 아니라 내가 대출을 받아서 써준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부가 정책을 이상하게 펼치니까 은행이 갑 오브 갑이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갑 오브 갑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은행이 어떻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아니 이건 따져야죠. 은행이 어떻게 성장했어요? 예대 마진 갖다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보험도 팔잖아요. 이거저거 혜택은 다 누리면서 여태까지 약속했던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 왜 대출을 안 해줘요? 지네가 뭔데? 근데 한마디면 끝이에요. 정부 방침입니다. 이건 정치인지 경제인지 그 중간 어디쯤에서 돈만 버는 데가 은행인데 또 망하게 할 수는 없죠. 망하면 국가 허리가 끊어지는, 국가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는 거니까 다 난리가 나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기억이 되잖아요. 베어 스턴스 그런 거. 걔네가 지금 건설 쪽에 대출을 안 해줘요. 저도 이제 시행할 때 알아보면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지으면은 사실은 증권사 찾아가거든요. 증권사 찾아가서 PF 대출 땡기면은 제가 받으려던 당시가 11%였어요. 근데 13%, 16%, 지금은 아마 땡겨오면은 어마어마한 20% 가까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와 하고 환호를 지르는 데가 있어요. 진짜 대박 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실 뿐이에요. 사금융, 사채업자들. 사채업자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에 봐요. 저당 자본 아파트 폭등했죠. 이자 높여도 군말 없이 받아가죠. 이자를 말도 안 되게 받아도 받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금리 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P2P가 사금융이에요. 심지어 저도 썼었어요. 제가 썼던 사금융이 12%였어요, 여러분. 지금 12% 말고요. 여러분이 3%짜리 쓸 때 12%짜리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있는 대로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걔네랑 시중은행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대출을 안 해줘요. 여러분 건설사 별거 없거든요. 선분양 왜 합니까? 돈 없이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미분양 나고 악성 미분양 나면 예전에 2008년도 이후를 생각해보면 무섭거든요. 그러면 원금 상환이 안 되면 큰일 나니까 대출을 안 해줘요. 안 해주면 돼요, 여러분. 아니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쟁여놔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은행은 큰일 나요. 뭐 당연히 대출을 해주고 돈을 벌어야겠지만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어쨌건 돈을 쟁여놓으면 되고 다른 데 투자하면 되고 돈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벌면 되고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것만 대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 건설사에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는 돈을 못 땡겨오니까 집을 못 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죠. 정부 만약에 이대로 시장 괜찮으면 그냥 이대로 가라. 경착륙 시켜라. 그러니까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저도 알고 싶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까지 한 정부가 없거든요. 좀 선을 넘겼던 정부가 이명박 정권은 맞아요. 좀 선을 넘겼었는데 뭐 그러니까 지지도 안 나왔었잖아요. 어쨌건 이대로 괜찮으면 부동산 공급도 이대로 괜찮으면 가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정치표가 그렇게 좋고 주택 공급 안 중요하고 거래량 안 중요하고 세금 안 중요하고 집 가진 사람들의 표가 안 중요하면 이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죠. PF 보증 5조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정부가 보증해 줄 테니까 PF 대출 받아. 그리고 은행에 압박 넣으면은 대출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택 건설에 힘이 실리죠. 바닥은 다져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불안에 떠는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보증서 주는 거예요. 뭐 또 강원도처럼 나와가지고 뭐 파산 뭐 되게 회생 드립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국가는 건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공급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못해요. 이미 지난 5년 동안에 여론이 조성이 돼서 그 얘기 못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못해요. 거래량을 늘려서 세금을 걷어야 돼요. 내수 경기를 살려야 돼요. 이런 얘기 절대 못해요. 다 돌려서 얘기하고 있고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은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세요. 자, 정부가 5조 PF 대출 이런 분도 계시겠죠. 야, 건설 현장 하나가 얼만데 5조 원? 여러분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거 부실난 거 있잖아요. 채권 부실난 거 5조 원까지 간 적 없어요. 근처도 간 적 없어요. 예.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그리고 늘리면 되잖아요. 아래쪽에 보면 또 이런저런 거 막 설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건 제가 봤을 때 정부는 암묵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께서 공급 부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번 살짝 언급하고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안 좋았나 봐요. 공급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거, 내수 경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건설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건설사에 신경 안 쓸 거면 이거 해줄 필요 없어요.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할 거라는 점. 이거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 이걸 읽어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규제 지역가 어디가 해제가 되는지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해제 내역이 철저하게 계산해서 가고 있고요.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규제 지역 몇 개 푼다고 전환될 분위기가 아니에요. 너무 급작스럽게 얼어붙었고 위에서 세게 눌렸잖아요. 그러면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거든요. 어쨌건 정부는 앞으로 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들이 나오는 게 강도를 떠나서 방향 자체가 하나하나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얘기를 했죠. 지금 상황을 지켜봐서 추가적으로 서울도 풀겠다. 뭐예요? 거래량 살아나는 거 보고 풀겠다는. 여러분 이거 읽으셔야 돼요. 가격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지만 정부는 가격,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여러분의 투자 성과 이런 거 관심 0.1도 없어요. 이 살벌한 정치판에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세금 얼마나 잘 걷냐, 그리고 표를 주냐 안 주냐 이게 중요해요. 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정의 타령하던 사람이거든요. 정의, 누가 착하다, 누가 나쁘다. 선동당하기 딱 좋아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정치인은 싫대요. 정치인은 싫어요. 사람들이 정치인 다 싫어하는데 자기 가족이 정치인이면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삼촌이 이래요. 진짜 이래요. 왜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정치인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챙길 건 챙기고 밖에서 이미지는 이미지예요. 되게 상반되고 모순면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건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읽어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 정부가 5조 PF 대출 보증을 쓴다는 건데 미분양이 지금 4만 건 채거든요. 그런데 아직 심하진 않아요.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빠르긴 한데 아직 빨간불이 아닌데도 이걸 한 거 보면은 앞으로 미분양이 더 늘어나면은 이걸 좀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잖아요. 서울까지 쌓이잖아요. 그러면 큰 기회 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큰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정부가 그 문을 열어주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역사에 남아있거든요. 미분양이 이대로 늘어나게 되면은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부 구간 중에서 상당한 상승 구간이 나와요. 예전에 다 남아 있습니다.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시장 한번 봐보세요. 지방시장. 서울 말고요. 그러면 좀 팁이 되실 겁니다. 그때 정부가 어떤 규제를 풀었는지, 지방에 어떤 사람들이 가서 어떤 유형으로 집을 샀는지, 나중에 결과가 어땠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전에 미분양이나 악성 미분양은 얼마나 있었는지, 어느 지방이 어떤 차순으로 어떤 가격대가 움직였는지 파악해 보시면은 재밌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예전에 특정 정권과 비슷하고 상당히 브레인틱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증을 하고 풀어나가고 있고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요번 규제 발표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요런 걸 보면서 PF 보증을 하나보다 가볍게 넘기기 좋잖아요, 이 기사. 그거 아니에요. 가볍게 넘길 기사는 아닙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냐 없냐, 앞으로의 방향성이 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기사예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요런 거 앞으로 계속 같이 알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건강관리하시고요.